중국 석탄 수입업자들이 호주산 석탄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결국 두 손을 들은 것일까요? 미중 갈등 와중에 미국 편에 선 호주에 보복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했지만 오히려 중국 내 석탄 부족 사태가 악화한 탓입니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심각한 전력난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인데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말부터 중국 주요 항구에서 바다에 대기 중이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선박중개회사 브레마 ACM의 닉 리스틱 화물 분석가는 중국 항구 밖에서 대기하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 45만 톤이 하역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도 지난달 대기 중인 선박 5척에 싣고 있던 호주산 석탄 38만 3천 톤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무역업자들은 중국 당국이 통관을 허락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국영 에너지 회사들과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습니다. 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로 중국을 의심하며 국제적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발 무역 보복으로 호주는 약 46조 3천억 원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천만 톤에 달하던 호주의 아시아 국가 석탄 수출량은 2020년 3,500만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력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지방의 석탄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입니다. 정저우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2일 석탄 선물 가격은 톤당 21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석탄 가격은 무려 75%나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공장 가동이 일주일에 이틀만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산업벨트의 공장도 멈추며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가정용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자린성 등 지방에선 최근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몽골 등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에선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산 석탄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15억 달러 규모의 석탄 공급 계약을 맺고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려 하고 있지만 전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중국 내 전력난이 심각해지며 성장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하방 압력을 이유로 들며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8%로 낮췄습니다. 비슈누 바라탄 미즈호 투자은행 아시아 오세아니아 경제전략실장은 CNBC에 중국은 호주 대신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공급망 확보 문제로 인해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무역상들은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없이는 공급 부족 문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이 5년 가까이 감산을 해온 만큼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공급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최소 4분기에도 석탄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난방 시즌이 끝나는 내년 2에서 3월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유기업 중국 국가철로그룹 유한공사는 올겨울과 내년 봄 발전용 석탄 운송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철로는 발전소에 7일분 이상의 재고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미 겨울 난방이 시작된 일부 동부 지역에 대한 발전용 석탄 운송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이러한 소식은 사실상 호주의 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대규모 전력난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10여 개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20여 개 지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정전으로 환풍 설비가 멈춰 공장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되고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시민들은 양초를 사재기에 양초가 동인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이라고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에는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석탄 감소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중국의 바람과 물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동북 삼성은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풍력 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줄면서 풍력 발전소가 담당해야 할 전력 생산량에 차질이 발생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엽댐이 있는 중국 서남부는 물이 많은 곳이라 오래전부터 수력 발전으로 인한 전력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올해는 엄청난 홍수에도 불구하고 총 강수량은 예년만 못해서 수력발 전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번 제한 송전과 전력 배급제가 더 큰 전력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하지만 중국 정부는 다급해진 모습이 역력합니다. 악화되고 있는 전력난에 중국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내 석탄 개발과 같은 2에서 3년 걸리는 장기적 대책부터 산업용 전기의 가격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방까지 모두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인테르라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테르라오 대변인은 중국 측이 자국 북부 지역의 전력 부족으로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테르라오가 작년 30억 6천만 킬로와트를 올해 상반기에는 12억 5천만 킬로와트를 중국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성장세가 하강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력난은 중국이 공을 들여왔던 미래 산업에도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산업인데요.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전기차 충전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위기는 한국의 기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었다가 무시당했던 한국 기업들은 동유럽과 미국 등으로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에게 석탄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호주가 다시 중국에 석탄을 대량 공급하게 된다면 한국에 돌아오는 반사이익이 주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가 다시 심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에서 6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았고 올해 3분기인 7에서 9월 기준으로도 관측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8년 만에 서울 하늘이 가장 맑았던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석탄 발전소 상황, 코로나19 상황, 9월의 기상 여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이유를 하나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던 호주와 갈등하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줄었다라며 편서풍이 부는 한반도 주변 기상 여건상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전력난이 호재로 작용한 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OCI인데요. OCI 대표이사 부회장은 우수한 이익 추력과 함께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효율화를 통해 미국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을 만드는 원자재인데요.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기업들은 석탄 발전을 기반으로 공장을 가동합니다. 폴리실리콘 제조원가 40에서 50%는 전력비가 차지하는데 석탄 공급 부족에 따라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석탄 부족은 전력난으로도 이어져 태양광 폴리실리콘 원료인 규소 생산량도 감소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백영찬 KB증권연구원은 중국 전력난 이슈 등과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 글로벌 증설량을 볼 때 태양과 폴리실리콘의 구조적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고 바라봤습니다.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예측됐던 영업이익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국의 호재와는 반대로 중국은 전력난 외에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중국의 또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 화양린 그룹도 채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헝다그룹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기업들부터 먼저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기업 가치가 4억 1,500만 달러 정도인 화양린은 피라미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신용 위기가 중국 경제에 더 큰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